네, 1월 18일 무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갤럭시 S24 언팩 관련해서 이제 사양이라든지 그리고 관련 뉴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부터는 이제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될 텐데, 저도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로 바꿀까 지금 고민은 하고 있어요. 지금 바꾸면은 뭐 사전 예약하게 되면은 뭐 여러가지 혜택도 준다고 하는데 바꿀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바꾸게 되면 제가 사용 후기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갤럭시 S24 보게 되면 제가 뭐 사양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을 보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가지 종목들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죠. 복습 차원에서 오늘 다시 한번 관련 종목들 콕콕콕 찍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일단 삼성 AI폰 시대 연다 갤럭시 AI 탑재 갤럭시 S24 시리즈 공개. 일단 언어는 13개 언어 지원합니다. 실시간 통화 번역이 진행이 되죠. 근데 13개 언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이제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우리 실생활을 편하게 해줄지,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뭐 가장자리라든지 일부 배경화면이 잘렸을 때 갤럭시 S24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서 사진을 나타내 준다라고도 하고, 실시간 통화도 실시간 통역 기능도 13개 언어까지 기능 지원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줌 기능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개선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울트라 모델을 제가 사려고 하는데 이게 10만원 정도 올라가지고 고민이 조금 되긴 합니다. 나중에 휴대폰 성지 한번 찾아가지고 또 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잠깐만요. 이거 한 김에 다시 한번 이제 갤럭시 S24 관련 종목들,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LED 패널형 FPCB, 플렉서블 PCB 기판 같은 경우에는 BH랑 영풍전자, 인터플렉스, 그리고 디지타이저 같은 경우에는 S펜에 들어가는 거니까 S펜은 울트라에 탑재가 되죠. 그래서 울트라 모델에 적용이 되는 디지타이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플렉스랑 BH 눈여겨보시고, 그러니까 울트라 모델이 잘 팔리면은 인터플렉스랑 BH가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제가 뭐만 보라고 했죠? 덕산 네오룩스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이랑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캠시스랑 파워로직스 그리고 파트론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MLCC랑 폴디드 줌이랑 요런 거 이제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로도 공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 최근에 많이 늘고 있죠. 애플이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웨이랑 샤오미가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갤럭시 S24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기가 중국 쪽 스마트폰 수혜도 받을 수 있고 갤럭시 S24 수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낙폭이 좀 크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나중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삼성전기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나무가, 이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뭐 XR 기기에도 들어가고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 스마트폰 쪽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장 쪽으로도 들어가니까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S24 후면 카메라 메인 벤더로 지금 나와 있죠.
삼성전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이 한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되면서 수년간 침체기를 겪었는데 이제는 자동차를 통해서 도약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갤럭시 S24 인공지능을 탑재한 온디바이스 AI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갤럭시 S24 얘기는 제가 언팩 행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매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대신 19일부터 사전 판매가 진행이 되는데 요때 판매량이 잘 나오면은 여러분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물을 먹을 때 항상 이제 뜨거운 물을 텀블러에 담아서 먹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으면 컵을 쥐면 뜨겁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텀블러는 약간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밖에 잡아도 뜨겁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차피 텀블러도 스테인리스라 가지고 뜨거운 물 담고 밖에 잡으면 뜨거울 것 같은데 신기하단 말이죠. 오히려 계속 막 밖에 텀블러 손잡이 잡으면 차단 말이죠.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이슈는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주바라기님. 저만 신기한가 봅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진짜. 이게 스테인리스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는 않거든요. 손에 열이 전도되지 않는 게 또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지? 아, 금투세죠, 금투세. 자, 일단 금투세 폐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제 거는 단열이 엄청 잘 되네요, 이거. 금투세 폐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호재라고 봐요. 지금 이번에 정부가 총선 앞두고 뭐 여러 정책 내놓고 있는데 솔직히 다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건 없는데, 금투세 폐지,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증권거래소는 예정대로 인하. 이게 원래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다고 지금 나오면 이제 1년 남았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되면 거기에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면 금투세도 내는 게 맞긴 하죠. 근데 뭐 우리 같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순수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 잘 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증시의 상장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는 건데, 여기에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사실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기업들도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혜택을 받던 게 과거 대비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금투세 폐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맞다라고 봐요. 뭐 글로벌 트렌드가 어째 됐건 간에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 폐지하는 걸 추진하는 것은 증시의 굉장한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랑 기관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죠. 근데 금투세 폐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나갔던 외국인이랑 우리 기관들도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제일 큰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증시 호재 중에서.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또 미국 증시가 빠져서 힘들긴 할 겁니다.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일말의 기대감은 조금 가지게 하는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어제 나왔던 기사예요. 어제 오전에 나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기사입니다. 대신 이 부분이 약간 공론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 절차를 밟게 되면 저는 분명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꽤 높은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기사가 나와도 시장에 좀 작살나긴 했죠. 자, 그리고 아시아나 화물 매각, 이거 이제 그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합병에 대해서 유럽 쪽 승인이 났고 이제 일본이랑 미국 쪽 승인만 나면 되는 겁니다. 유럽 쪽에서는 사실상 승인이 났죠. 근데 이게 아시아나 화물이 매각되면은 이거는 지금 제주항공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어디입니까? 애경그룹이죠. 제주항공이 인수하게 되면 확실히 이제 제주항공이 화물 운송 부분에 있어서는 입지를 굳건히 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합병하게 되면 유럽 일부 노선을 내놔야 되는데 그 일부 노선에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항공사가 티웨이 항공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항공이랑 티웨이 항공은 이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슈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항공 저가 LCC 업체들,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약간 주춤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모멘텀도 크게 없지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모멘텀도 크게 없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무료 카톡방에서 원달러 환율도 얘기해드리면서 왜 일본 시장은 잘 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못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카톡방에서 어젯밤에 제가 한 10시 넘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쭉 드렸었는데 제 나름대로 논리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일본으로 그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이유는 일본 경기가 최근에 조금 살아나고 있긴 해요. 살아나고 있긴 하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을 작년부터 보이기 시작했죠. 일본은 지금 10년물 장기 국채금리 상한선을 0.5%로 제한을 했죠. 지금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하다가 1%로 사실상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0.5% 이상으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일본이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해서 국채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아예 사전에 차단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작년부터 일본 또 이제 마이너스 0.1% 기준금리를 탈피하려고 약간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YCC 상한 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이 일본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4차례에서 6차례 이상 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선물시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가 지금은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향후에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매력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출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있긴 한데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반도체 때문인 거고요. 그마저도 최근에 좋아진 거고 약간 불황형 무역 수지 흑자가 최근까지는 이어졌었죠. 예를 들면 수출도 줄어들고 무역도 수입도 줄어들었는데 수입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약간 흑자를 보였던 뭐 그렇게 불황형 무역 수지 흑자 뭐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제로 반도체 쪽이 늘어나면서 자동차가 늘어났고 조선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최근에는 수출이 조금 늘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개선되고 있긴 한데 일본이 약간 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최근에는 국내에서 이탈해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제가 어제 카톡방에 쭉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다가 제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관련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설명드렸던 거 제가 정리한 거를 공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 카톡방 주소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기 뭐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방 주소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참여 코드는 참여 코드는 486486입니다.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면 정보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수시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육도 해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아셨죠? 카톡방 제가 이제 뭐 주요 뉴스도 드리고 어제처럼 이제 돌발적으로 교육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 IQ 높이기 위해서 제가 돌발 퀴즈도 한 번씩 드립니다. 그거 맞추다 보면은 여러분들 주식 IQ도 쑥쑥 올라갈 겁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슈 수혜주는 제주항공이랑 일단 티웨이 항공이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진에어가 그 아시아나항공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에어부산까지 인수하게 되면 진에어가 LCC 업체 1위로 등극하게 되는데 실제로 인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진에어는 대주주가 대한항공이죠. 근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하는 과정에서 LCC를 따로 별도로 매각을 하는데 그걸 다시 대한항공이 최대 주주로 있는 진에어가 인수한다? 약간 그림이 예쁘진 않죠. 예쁘진 않는데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거 아까 전에 제가 환율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34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1400원 넘어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봐요. 일단 미국 기준금리가 기존에 3월달 인하하려고 했는데 그게 거의 확률이 좀 많이 낮아졌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하는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기준금리를 향후 6개월 동안은 인하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쵸? 기억나시죠? 향후 6개월 동안 인하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단 미국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패드워치 어디 갔지? 여기 있다.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많이 좀 달라진 걸 보이시죠? 지금 원래 3월달에 3월 20일날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몇 %였습니까? 68%에서 70% 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55.7%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5월 1일날에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60%가 넘어섰는데 지금은 패드워치 들어가 보게 되면 동결할 거라고 나왔습니다. 그쵸? 일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적으로
기준금리는 인하하는 추세로 이어질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기준금리가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정도는 인하할 거다라고 지금 패드워치에는 나와 있고요. 물론 확률은 굉장히 이전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다, 여전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향후 6개월 동안은 인하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보다는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적을 거란 말이죠. 즉 우리나라가 미국이 상대적으로 그 달러 강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달러가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가 시중에 풀리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금리 이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다. 진짜 많이 약해졌네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오늘 우리 국내 시장도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금투세 폐지 이거에 조금 기대를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그 아쉽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또 요 뉴스 그리고 이거 모르겠으면 이거 그 가짜 뉴스라는 얘기도 있고 막 한데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기사거든요. 어제 6시 48분 원전 사기 추가 확정 두기는 신규 부지에 짓는다.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신규 부지에 짓게 되려면 그 지역 주민들 다 설득해야 되고요. 제가 울진에 살잖아요. 그죠? 제가 경북 울진군 주변면이 고향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하여튼 제가 중학교 때 원자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지역 주민들 데모 엄청 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원자력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지만 처음에 이제 신규 부지에 지을 때는 원자력에 대한 반발감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엄청 반발을 할 텐데 일단 신규 부지에 정상적으로 지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립니다. 지역 주민들 설득하는 게. 그때 당시에도 데모하고 난리 났었어요. 우리 고향에서도. 그때 나중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지으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막 초중고등학교에 투자도 많이 하고 제 기억에 그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정집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제 기억으로는 다리미를 하나씩 다 줬던 것 같아요. 다리미. 그래서 이제 그 다리미 가지고 학교 교복도 다리고 막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안 사니까 뭐 그렇게도 여러 혜택을 줬었는데 일단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일자리는 확 늘어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가긴 하면은. 근데 일단 초반에는 이미지 때문에 이거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꽤 걸릴 거예요. 우리 고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꽤 좀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 데모하다가 그 9시 뉴스인가? 거기도 나왔어요. 그 중학교 때 데모하다가 그 막 TV 나왔다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일단 이거 지역 주민 설득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면 아실 텐데 방패장 설치할 때도 지역 주민들 설치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경주에 저준이 방패장 겨우겨우 설치했잖아요. 그죠? 근데 고준이 방패장은 아직까지 설치할 엄두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준이 방사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화 상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설치할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사실 원자력 발전소 계속 짓는 게 불가능합니다.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그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원자력 발전소 4기를 신규로 더 짓는 방안을 추진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게 뭐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지금 국민일보 외에는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확정해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단 요렇게 국민일보 쪽에서는 요렇게 기사를 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강물가 하락 직격, LNF 4분기 어닝 쇼크. 근데 주가는 최근에 잘 갔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지수 많이 빠졌을 때도 LNF는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한 4.6%까지 오르기도 했죠. 종가 기준으로는 한 1.9% 빠지긴 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악재 여기서 더 나올 게 있나요? 물론 이제 눈높이는 많이 낮아졌어요. 눈높이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안 살아나고 있으니까. 대신 그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에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지진 않고 있어요. 그쵸? 원래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지난 12월 22일부터 추가적으로 빠지진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플랫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재고자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을 보통 3개월 정도 보유한다라고 치면은 1월달에 재고자산이 1월달에 제가 적어볼게요. 1월달에 재고자산을 보유한다고 쳐요. 근데 이제 보통 3개월 보유한다고 치겠습니다. 3개월. 그러면은 1월달 구매 금액보다 3개월 구매 금액이 더 높게 되면 3개월 구매 금액이 더 높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재고 자산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1월 4일 날, 지금 이제 1월 18일인데 지금 리튬 가격보다 향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내릴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돼요. 어떻습니까? 지금 리튬 가격보다 향후에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다졌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거 탄산 리튬 가격이거든요. 탄산 리튬 가격인데 지금 한 달째 변동폭이 없어요. 그 얘기는 리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지금보다 더 리튬 가격이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나트륨 배터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게 상용화 되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뭐 1, 2년 안에 상용화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지금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저는 크지는 않다라고 봐요. 크진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악재 나올 만큼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판매량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충전하는데도 불편하고 사실 겨울철에도 충전이 잘 안 된다라는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수요가 생각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내연기관차는 사라지는 게 팩트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년 내에 2차 전기차로 전부 다 교체가 될 거란 말이죠. 인프라가 구축 잘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관련 종목들 막 공포스러운 기사가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거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봐요. 뭐 나중에 이거는 제가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오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1, 2년 내에 다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갈 거라는 얘기죠. 지난 2022년이나 2023년처럼, 지난 2023년처럼 드라마틱한 급등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관련 종목들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2, 3년을 보고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사놓고 그냥 주식 계좌 엎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여러분들 엔캔 같은 경우에 이거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제가 그 사실 엔캠은 저희 그 플러스 회원들도 매매했던 종목인데 우리는 8만원에 팔았어요. 무릎에 사서 골반에 팔았습니다. 어깨에 팔아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죠. 8만원에 팔았는데 팔고 나서 매도한 가격 기준으로도 50%가 더 올랐어요. 12만원까지 올랐으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엔캠이 이제 그 전해질 생산 업체죠. 전해 생산 업체. 잠깐만, 갑자기 헷갈리네. 엔캠이 전해액입니까? 전해질입니까? 전해액 생산 기업이죠. 글로벌 시장에서 한 4위 정도 할 겁니다, 아마. 전해액 글로벌 4위. 한번 볼게요. 그 엔캠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액 4위를 하고 있습니다. 4위. 근데 전액 기업이고 글로벌 4위 업체입니다. 근데 글로벌 상위 1, 2, 3등 업체가 다 중국 업체입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부터 중국산 전해액을 쓰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IRA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엔캠이 오르는 거예요. 엔캠 말고 올해부터 중국 업체 부품이 못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분리막이 있죠. SKI 테크놀로지 WCP. 얘네들은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긴 한데 그 엔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업체가 못 들어가게 되면 전액은 거의 미국 시장에서 거의 독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캠이 오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지금 엔캠이 아직까지 2조가 안 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사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1조 8,933억입니다. 항상 기업이 오를 수 없죠. 이러다가 다시 꺾이기 시작할 텐데, 일단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다시 한번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뭐 양극재 같은 기업들, 뭐 LNF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튬 가격이 많이 빠져서 그렇지만 리튬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다라면 저는 이들 기업은 오히려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2, 3년 후 뭐 양극재 기업들이 어떻게 주가가 변화되어 있는지. 근데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은 사실 너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에는 양극재보다는 약간 CNT 도전제나 CNT 파우더 생산하는 업체들, 음극재 쪽 라인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눈여겨보시자고요. 벌써 36분인데 오늘 제가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제 서비스 홍보만 좀 간단하게 하고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까지 조금 들어주십시오. 홍보까지 나가지 마시고 서비스 홍보도 조금 들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를 2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 서비스랑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서비스 2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골드 서비스는 뭐 다른 전문가들 이용해 보셨겠지만 똑같습니다. 그 리딩 해드리고요. 성장주 위주로 해드리고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 그리고 총 종목은 한 10종목으로 가져갑니다. 총 10종목. 그 여러분들 그 리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골드 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1개월에 7일 더 드리고 88만원, 2개월 15일 더 드리고 176만원, 3개월 30일 더 드리고 264만원입니다. ARS 결제번호는 023490-4457, 그리고 MBN 골드 고객센터 1588-0648로 전화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되고, 나는 1개월에 88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서비스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가입하시면 됩니다. 3개월 88만원입니다. 그 골드 서비스 1개월 금액으로 제 서비스 3개월 가입하실 수 있고, 유망주들입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드리고요. 그리고 플러스 교육까지 해드립니다. 교육까지 해드리니까 사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용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회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시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실제로 우리 카톡방에 계신 분들 최근에는 이제 장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종목을 잘 안 드리고 있긴 한데, 어제는 종목 하나 드렸습니다. 낙폭과대주로 하나 종목을 드렸고, 그런데 그 카톡방에 계시면은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여러분들이 회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3개월에 88만원이니까 1588-0648 전화하셔가지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진짜 고민 안하고 가입할 것 같습니다. 2024년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성과를 줄 수 있는 서비스는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래요. 자, 오늘 그 무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또 회원들 관리해야 돼서 방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무료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제가 오늘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8시에 제가 또 무방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 8시에도 꼭 많이 들어오시기 바래요. 아셨죠? 우리 마무리 인사는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호두빵님, 예쁜쪽고, 용용님 수고하셨고요. 말티님, 승희김님, 남은주님, 오이님, 골든볼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님, 아변님, 황금연모님, 차돌님, 다올님도 수고하셨고요. 성원들님, 갸룡에스님, 이다봉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햇살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잉. 네, 랑랑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은